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이 남자의 이름은 하야토입니다. 그는 리틀가든 아카데미로 가는 중입니다. 그는 최고 점수자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두 명의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야토는 이를 피해야 했지만 학교에 도착하자 한 소녀가 그를 알아보고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나왔을 때 한 소녀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도 리틀가든의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되었다. 갈색 머리의 소녀 이름은 레티아이고 노란 머리의 남자는 프리츠다. 레티아는 하야토를 만났을 때 그와 닮아 보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나이지만 레티아는 프리츠의 배 위에만 서 있다. 오늘은 개막일이다. 단상에는 학생회장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노란 머리의 이 소녀는 클레어 하바이이다. 그녀는 학생회장이다. 그녀는 막 나와서 개회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 두 걸즈 이요. 그들은 하야토를 픽업하러 공항에 가느라 개회식에 늦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하바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 저 두 걸즈는 학교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야토가 저 두 걸즈를 위해 손을 들었고 그는 에밀리 옆에 서서 말했어요. 그런 권력 남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 전에 발언을 철회해주세요. 학생회는 두 사람 모두 여기서 발언할 권리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야토가 사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걸즈는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어요. 하바이는 그 두 소녀를 내쫓고 싶어한 이유를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군사학교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경험이 부족한 사냥꾼들이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 괴물과 싸우면 작은 총상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에밀리는 명령이 가끔 옳고 가끔 그르니 그 두 소녀를 용서해달라고 대답했다. 하바이는 에밀리도 함께 내쫓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야토가 그들을 내쫓는데 동의할지 물었다. 물론 그는 그 두 소녀 때문이 아니라 늦게 온 것과 에밀리가 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바이는 하야토를 가리키며 도전했습니다. 하야토가 이기면 하바이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전투는 오후에 시작됩니다. 장소는 주 전투터입니다. 하야토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에밀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는 하야토를 그녀의 친구 리터가든의 주 기술자에게 데려갔습니다. 로봇 위상을 입은 소녀도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미메이였습니다. 사클롯이 그렇게 보였지만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나이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코 함드롯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하바이와 경쟁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함드롯이라는 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괴물에 대한 유일한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돌에 익숙한 사람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드롯 사용자를 슬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함드롯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형을 사용하는 하바이의 세기 무기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폰은 드래곤 타입에 속합니다. 함드롯은 여러 형태를 가지며 소유자의 전투 스타일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함드롯의 소유자는 어깨에 있는 이들로 종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드롯을 발사하기 위해 교체하고 연습합니다. 하야토가 함드로돈이라고 말할 때 그의 몸에는 갑옷의 조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하만적인 기사 하야토의 함드롯입니다. 에밀리도 하야토가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신의 함드롯을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하야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하얀 잎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계속 공격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하야토가 벽에 부딪혔어. 에밀리가 다가와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 그걸 사용하면 하야토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연습은 하야토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어. 그는 의식이 끝난 직후 그 소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어. 그 소녀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야토는 그냥 리틀가든에 갔어. 그렇게 말한 후 하야토는 여동생 집으로 떠났어. 용서를 받으려면 카렌의 이마에 키스해야 해. 이 경우 나도 비난받고 싶어. 그러자 간호사가 들어왔고 하야토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하야토가 간호사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의 뒤를 항상 쳐다본다고 하며 그를 변태라고 말했다. 문을 열었을 때 에밀리는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예상대로 하야토는 즉시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에밀리는 오늘부터 자신과 하야토가 같은 방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에밀리는 여자인 것을 숨기고 있다. 다음 날 하야토는 전장으로 가서 하와이와 약속을 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함드로드를 부르기 시작했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한 시간은 15분이었고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기력이 다해 무장 해제될 때 전투가 끝난다.
하와이는 이 전투에서 전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하야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학교에서 이 기술을 가진 학생은 거의 없다. 무기의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최대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게 해준다. 하와이가 이를 사용하면 전투는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중에게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에밀리는 또한 마이크를 통해 하야토를 지원할 것이다. 비록 이것이 불법이지만 하와이는 여전히 이를 수용하고 전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야토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하와이의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 그가 하와이에 쓰러질 수 없었다. 너무 많은 힘 때문에 하와이는 하야토를 계속 공격했지만 그는 맨손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가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막혔다. 하와이의 입이 나왔지만 그는 피했다. 하야토는 검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올라 하와이를 향해 검을 찔렀지만 그녀는 이를 막고 다시 공격했다. 그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다시 공격하기 위해 거대한 입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피할 수 있었고 극히 빠른 속도로 하와이를 향해 돌진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힘에 놀라서 총 근처의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와이가 공격했지만 하야토는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갑옷을 만들었고 그것은 전신 갑옷이라고 불렸다. 모두는 다시 한번 놀랐다. 왜냐하면 하야토가 이틀 동안의 낮잠에서 막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공격했다. 하와이는 그것을 보고 전신 갑옷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하야토를 공격했다. 그 일격은 그의 흰 잎을 관통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거대한 잎을 만들어내고 그 일격을 쏘아 흰 잎을 파괴했다. 하야토는 공식적으로 패배했다. 에밀리는 다시 남자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와 동시에 하와이는 하야토가 전신 갑옷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겼다고 발표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그를 이긴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전신 갑옷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하여 매우 놀라워서 여기 왔다. 그때 에밀리가 와서 하와이가 하야토에게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사과하러 왔다고 말하고 떠났다. 하와이에 관해서는 그녀가 경기에서 기분이 상해서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며칠 후 하야토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그런 다음 하야토와 에밀리는 함께 쇼핑몰에 갔다. 여기서는 당신이 여왕과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목받습니다. 그들은 해변으로 가서 일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카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소녀는 경고하며 사기를 만나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카렌을 만나고 에밀리를 당신의 방에 소개했습니다. 이때 하야토는 여전히 에밀리가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에밀리가 자신을 강요하면 자신의 차를 물어버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식사를 하러 가다가 우연히 하와이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하야토를 학생들의 특수부대에 초대했다. 들어오면 아직 학생이지만 진짜 슬레이어처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무에는 괴물과 경비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난번 괴물을 파괴하는 임무로 인해 현재 조직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므로 지금 급히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하야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지만 아직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 에밀리도 자신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괴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 필요하다. 에밀리는 또한 자신의 치질을 회복하고 부회장에게 도전했다. 부회장 리디도 자신의 치질을 회복하고 여기서 자신의 피를 말릴 작정이다. 이를 보고 에밀리도 자신의 무기를 폭발물로 바꿨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다. 에밀리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무기를 바꿀 수 있었고 그 순간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주위 섬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기지로 갔고 3마리 괴물을 발견했으며 현재 섬의 거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 들었다. 섬의 주민들은 이제 완전히 대피했다. 현재 괴물과 싸우면 인원이 부족하지만 하야토와 에밀리가 싸우게 하면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것이다. 몇 시간 후 본부 지원팀이 도착할 것이다. 하비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하야토는 싸울 필요가 없다. 떠나려던 찰나 하야토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앞에서 싸울 소녀를 위해 바이알라이트와 싸우게 하라고. 그는 몇 년 전 기억의 일부를 잃은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지원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도시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그곳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그처럼 소중하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를 데려가게 하라. 아버지도 이번 전투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야토와 에밀리와 함께 3사람이 싸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전투를 시작한다. 하비와 다른 2소녀는 알파에서 중급 괴물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물리치면 감마에서 로브첸타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하야토와 에밀리는 그곳에서 시작해 베타의 중급 괴물을 공격할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소녀가 공중에서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리카는 괴물 퇴치 주문을 사용해 하비를 붙잡아 괴물의 거대한 포탄을 날려 유리막을 부수려 합니다. 위디는 괴물 머리에 구멍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야토와 에밀리도 그들의 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먼지를 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밀리는 그녀의 활로 아주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비는 매우 강력한 괴물과 맞서야 해서 다시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화살을 쏘았지만 그것은 그의 발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비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괴물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다행히 하야토가 와서 하비를 구했습니다. 그가 착지했을 때 괴물이 다음 공격을 할 시간입니다. 하비와 하야토는 함께 그 공격을 막기 위해 흰 잎을 만들어냅니다. 에밀리는 공격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녀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자비가 없다. 부상자를 위해 샷을 맞고 싶었기 때문에 에밀리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 눈앞에 부상자를 보자 하야토는 그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에밀리는 그가 어렸을 때의 지인임이 드러났다. 하야토는 전신 무기를 전개하기 시작했지만 이 힘이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든 것 같았다. 패닉 상태에서 에밀리는 돌진해 하야토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하야토에게 의식을 되찾게 하였고 그는 모든 힘을 집중하기 위해 칼을 던지고 공격했다. 베기가 괴물을 두 동강 내었다. 지금 하비는 에밀리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에밀리는 모두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른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에밀리는 또한 그녀가 그를 키스한 후 처분했던 이유는 에밀리의 몸 안에도 하야토와 같은 괴물의 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키스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우연히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하야토가 통제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를 키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비는 이 장면을 보러 갔습니다. 다음 날 하야토는 에밀리와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계속했다. 기지에서 연습한 후 하비는 사쿠라라는 소녀의 경비를 맡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하야토가 섬에서의 공연에 참석하길 원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비는 섬 어딘가에 여전히 많은 괴물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7마리의 괴물을 발견했지만 그중 3마리와만 싸웠다. 4마리는 공군에 의해 격추되기 전에 처리되었다. 하야토가 그 임무를 맡기로 결정한 후 그는 병원에 가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사쿠라의 경비를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매우 신나했는데 그것은 카렌의 아이돌이었기 때문이다. 그 소녀는 하야토에게 물과 여자와 관련된 많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녀는 하야토에게 사쿠라의 서명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며칠 후 하야토는 파트너와 함께 사쿠라를 데리러 공항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름처럼 분홍색 머리를 가진 소녀였다. 그 후 그들은 함께 호텔로 갔다. 가는 길에 하야토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았다. 사쿠라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야토의 방에 가서 사쿠라를 방으로 초대했지만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잊었다. 사쿠라는 그에게 상기시켜야 했고 그래서 그는 확인하러 달려갔다. 방에 들어간 후 사쿠라는 갑자기 하야토에게 남편인 척 해달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싸운 전날 영상을 공개했다. 그 싸움은 그녀가 그를 매우 존경하게 만들었다. 사쿠라는 계속해서 그들의 미래 계획을 상상하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2~3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야토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한 번 키스했다. 사쿠라는 당황하며 자신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갔다. 잠시 후 사쿠라는 하야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며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때 사쿠라가 와서 그녀의 평범함을 불렀다. 사쿠라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하야토가 자신의 옷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하야토는 우연히 사쿠라의 모든 물건을 보았다. 샤워를 한 후 그녀는 뉴스룸으로 가서 일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야토는 그녀의 비서에게 안내받아 책상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사쿠라의 곧 있을 공연에 10만 명이 있을 수 있었다. 그 게시물에서 그녀는 한 쌍의 날개를 내밀었다. 또한 이 책상이 사쿠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전장이었다고 말했다. 작업을 완료한 후 하야토는 나와서 위장에게 작업을 보고했다. 그녀는 또한 하야토에게 내일 자신의 호텔에 오라고 했고 무언가 할 일이 있는 듯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어서 하야토는 샤워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갔을 때 에밀리를 보았다. 그녀는 문을 닫는 것이 두려워서 에밀리에게 함께 샤워하자고 초대했다. 이 장면이 너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나는 그것을 잘라냈다. 나는 사쿠라의 호텔 주위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사쿠라의 다음 공연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하야토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호텔에 가서 다음 지시를 받았다. 아주 이상하게 보였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일어났을 때 보안요원이 우연히 넘어졌다. 보안요원이 그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하야토가 기절한 것은 사고였다. 슬픈 장면 후 하베이가 며칠 전 공연에서 잃어버린 돌에 대해 알릴 시간이었다. 그 돌은 사쿠라가 다가오는 공연에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최근에만 보고되었고 하베이는 또한 위장에게 모든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도록 알렸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귀한 광물이었다. 이번에는 그룹이 반드시 와서 몇 개의 구슬을 더 모을 것이다. 주된 일을 마친 후 하야토는 이 살롱 드레스를 입고 하베이와 함께 호수에 수영하러 갈 시간이었다. 몇 번이 눈물이 더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는 거리로 나와 에밀리를 만났다. 둘은 함께 보석 가게로 가서 하야토는 에밀리에게 목걸이를 주었다. 떠나려던 찰나 우연히 레티아와 프리츠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까운 탈의실로 함께 들어가야 했다. 알고 보니 이 가게는 에밀리가 레티아에게 소개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온 것이었다. 거기서 나온 후 하야토는 에밀리가 물을 사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다. 하베이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쿠라가 호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녀가 혼자 나간 것 같고 하야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야토는 하베이의 목소리가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듣고 그녀가 그와 에밀리가 도시에서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야토는 다음번에 그녀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사쿠라가 하야토 바로 앞에 나타났다. 사쿠라는 비밀스러운 곳에 가고 싶고 하야토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에밀리와 사귀고 있었지만 사쿠라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차를 타고 함께 가며 하야토는 사쿠라의 비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긴 여정을 지나 그들은 산악고개에 도착했다. 이곳이 하야토가 그녀를 지켜주던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쿠라와 그녀의 어머니의 모든 기억은 이곳에서 왔고 하야토가 그것을 지켰을 때 그녀에게는 그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그때 사쿠라가 노래를 부르자 하야토가 우연히 그의 누나도 그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사쿠라는 놀라며 하야토의 누나 이름을 물었다. 하야토와 카레는 사쿠라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잘 부른 것에 대해 칭찬했다. 사쿠라는 자신이 지금 잃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사쿠라가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픽업되었을 때 그녀는 신비로운 바이러스를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오파는 이 일을 담당하던 비서였지만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잃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녀를 오르질란 연구소에 팔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괴물의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을 받았다. 모든 명령은 비탈리 티니아노프라는 연구소장에게서 나왔다. 그 백신은 너무 강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다시 노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백신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을 슬레이어로 만드는 것이었다. 핸드룻을 배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백신을 받고 그들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쿠라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고통을 조금씩 덜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때 살아있는 것은 오직 사쿠라뿐이었다. 슬레이어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하야토도 자신이 변종이라고 말했으며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사쿠라는 매우 기뻐했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자 사쿠라는 즉시 자신의 악보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괴물에게 공격받았다. 모두 탄차가 튕겨나갔다. 하야토를 공격하기 위해 갔고 그의 검으로 저항했다. 기지에서도 그는 통지를 받았고 근처에 슬레이어들을 보내 그를 치료했다. 사쿠라도 그녀의 함드룻을 호출하여 하야토가 공격받지 않도록 장벽을 만들었다. 그는 검을 사용해 한 슬레이어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지만 뒤에서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다. 이 공격은 너무 강력하여 사쿠라는 밀려났다. 동시에 구조대도 도착했다. 레티아는 더미 위로 점프하여 한 슬레이어를 쓰러뜨렸다. 에밀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거기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빠르게 하야토에게 다가가 사쿠라를 밀어냈다. 레티아와 에밀리는 그 괴물을 공격하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괴물의 피부가 굳어지고 베인 부분이 치유되면서 공격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힘을 합쳐 공격했지만 패배하고 하야토는 기절했다.
그가 다시 공격했을 때 이름이 나타나 그를 기절시켰다. 고양이 귀를 가진 다른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하야토처럼 검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함께 괴물을 죽이고 그들의 코어를 흡수했다. 레티아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막으려 했지만 자신도 기절했다. 그 모습을 본 하야토도 나가서 자신의 팀을 공격했다. 에밀리는 다른 소녀를 혼자 상대했다. 적을 쏜 후 하야토를 돕기 위해 그를 쐈다. 여기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은 괴물의 심장을 가져가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그들은 본부로 이송되었다. 주변에서 파괴된 모든 괴물들은 내부의 심장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금 사람들이 훔쳐간 것 같아. 사쿠라는 쇼 전날 카운터 앞에 앉아 하야토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했다. 카렌과 맨은 사쿠라의 내일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무술을 연습하고 있다. 그때 그는 사쿠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전화를 받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해변으로 갔다. 사쿠라는 그녀의 음악이 모두에게 영향을 준 이유는 그녀가 평범한 가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야토처럼 뮤턴트이기도 하다. 지금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쿠라의 노래는 그들의 마음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녀는 노래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야토도 사쿠라의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 목소리는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었다. 잘생긴 남자를 보고 사쿠라는 내일 공연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음악이 흘러나올 때 사쿠라는 날개를 펴고 함드룻을 부르며 자장가를 불렀다.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노래를 듣고 매우 행복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공연이 무사히 끝난 후 사쿠라는 카렌을 위해 사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하야토에게 한 번 키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야토가 깨어난 다음 날, 그때 사쿠라가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사람 위에 앉아있는 이유는 모르겠다. 하비와 에밀리도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를 위한 감자 전쟁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심해로 갔다. 소녀들은 공을 가져와서 놀았지만 매우 이상했다. 물론 거기에는 비행기도 있었다. 맨 위층에는 하비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노란 머리 남자가 있었다. 그는 다가와 하야토인지 물었고 너는 신이 피를 가진 자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매우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한 후 그는 하비를 헬리콥터로 집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야토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는 위장에 의해 소집되어 임무를 발표했다. 그들은 괴물 사냥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는 UN 특수부대, 평화유지군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리틀가드는 선출된 위원회에서 멤버를 보낼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문을 나설 때 하야토는 하비의 형을 만났다. 그는 하야토와 이야기할 무언가를 가지러 여기 왔다. 그는 그를 엘리베이터로 데려갔고 그때 리틀가든의 에너지원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배의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를 한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빛나는 수정 블록이 있었다. 안에는 리사라는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인류의 첫 번째 돌연변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때 하비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왜 하야토를 이 일에 끌어들였는지 물었다. 그는 그냥 웃으며 언젠가 하야토가 고스트랜드의 최강 슬레이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리틀가든에서 가장 보호받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비는 이 남자가 그의 여동생에게 리사가 이 제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 이유로 하야토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야토가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리사를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후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게 마지막 계획일 뿐입니다. 이제 하야토는 가까이 가서 돌을 만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돌에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여자가 리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 사람의 이름은 비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리사를 찾기 전에 그녀를 잡아야 합니다. 그는 하야토가 하비의 가족으로 그를 환영해준 것에 매우 기뻐했으며 위장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비로 가는 동안 하야토에게 이 비밀을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잊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음 임무로 날아갔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 50마리의 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그들은 전날 만난 3명의 초강력 인물들과 함께 그들을 쉽게 물리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소녀가 에밀을 향해 달려오며 공주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한 하야토가 에밀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로 간덴부르크 출신이며 브리타니아 리그의 일원이다. 그녀는 에밀의 어린 시절 친구이기도 했다. 클라우디아는 에밀에게 간덴부르크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했다. 에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녀가 간덴부르크 왕실의 공주라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에밀은 또한 그 가족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클라우디아는 더 이상 그녀에게 조언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본 클라우디아는 하야토가 에밀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너와 너에게 싸움을 도전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상했어. 하야토는 나무것만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엄청 큰 망치를 들고 있었어. 싸움이 시작되었어. 하야토는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어. 에밀은 힘을 집중해서 클라우디아의 공격을 피했어. 그는 나무검이 어떻게 밧줄을 자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승리는 하야토의 것이었어. 클라우디아는 도망쳤어. 나는 그들 둘과 함께 거리에 나갔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싸웠던 이름들이 보였다. 다음날 호수 옆에서 그들은 그 지역의 괴물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은 협력하여 그것들을 물리쳤다. 위쪽에서는 나쁜 놈들이 아직 하야토의 무리를 쫓고 있었다. 레티아도 모두와 함께 이 전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잠을 자기로 결정했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4시간씩 교대로 자기로 했다. 깨어있는 그룹이 주변을 감시할 것이다. 에밀은 즉시 자신의 고구마를 안고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하비는 그것을 보고 쉬지 않고 둘이 함께 경험이 없다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와 하야토가 한 팀이 되기로 했다. 4시간을 잔 후 하야토의 그룹을 지켜볼 시간이었다. 하비와 하야토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갑자기 클라우디아가 돌아와서 근처에 호수가 있고 매우 로맨틱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는 그녀가 그 지역에서 둘을 위해 일주일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다. 둘이 막 떠났을 때 클라우디아는 행복하게 웃으며 에밀을 부를 생각이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 하야토와 하비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괴물을 잡았다. 그녀는 재빠르게 무기를 꺼내어 공격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가 공격하러 달려가다가 실수로 넘어졌어요. 다행히 하야토가 바로 그때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넘어져서 아팠어요. 하비는 그녀를 깨끗이 씻기 위해 호수에 가기로 했어요. 클라우디아는 에밀에게 하야토가 커플과 사귀고 있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든 에밀은 하야토를 항상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지금 하비는 호수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고 그 위에는 하야토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하야토는 그녀의 변이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그가 나타났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비는 리사가 자신과 같았고 괴물의 망막이 수정된 알 속으로 주입되었다고 말했다. 리사는 태어날 때부터 변이 되었다. 비탈리도 그 경우에 있었지만 그녀는 단지 조수였고 리더는 리니츠 하비였다.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다. 어머니는 신들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괴물의 힘 때문에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슬레이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괴물로부터 하비를 구하기 위해 리사는 금지된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 이후로 리사는 잠에 빠져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리틀 가든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리사는 자신의 형인 유다의 바우스트란드의 주모자이기도 하다. 하비는 리틀 가든의 사령관이 되어 리사가 그들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하야토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슬레이어가 된 이후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 이후로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가져오기로 결심했다. 물론 큰 포효가 있었다. 하비가 달려왔지만 불행히도 그는 하야토의 손에 넘어갔다. 이제 그들의 그룹은 전날 숨어있던 3명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그때 하늘은 프리츠의 구조에 빛을 보았다. 이 순간 그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극강의 힘을 지닌 변형체이다. 하비도 완전한 갑옷 상태였다. 그녀는 이것이 비탈리의 소행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공격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비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들은 그녀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올 때마다 그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공격이 더 강해졌다. 아니, 그들의 공격이 더 강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비의 힘이 줄어들었다. 그가 맞았을 때 그는 에리카의 체인이 그를 멈출 것이라고 계산했다. 모두가 왔다. 그 이름은 체인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다시 공격했다. 검을 가진 하야토가 서로 싸울 것이고 에밀리는 나키리와 싸울 것이다. 에밀리는 그 두 이름을 빠르게 처치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눈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름다운 세상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것인가? 하야토와 그 이름은 여전히 매우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뭔가에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하야토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기억을 떠올렸다. 물론 그때 하야토도 전신 무기를 활성화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슬랩을 날렸다. 그는 통제를 잃고 있었다. 그의 돌연변이 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물론 그때 호수 아래에서 날개 달린 괴물이 나타났다. 모두가 놀라는 동안 그것은 공격했다. 그는 하비에게 진통제 가방을 던지며 교환하자고 말했다. 전투는 멈추고 그 괴물을 처치할 것이다. 그리고 대가로 그는 괴물의 두개골을 가져갈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돌연변이 능력을 사용했다. 그가 공격했지만 하얀 잎의 층에 의해 막혔다. 지속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그 공격은 사실상 손해가 없었다. 공격 몬스터가 하얀 잎을 만들어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야토가 그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몬스터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의 공격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교수와 연락을 취했고 지금 모두가 하얀 잎을 깨기 위해 강제로 공격해야 한다고 들었다. 모두가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괴물도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 타격은 아직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하야토가 변이 에너지를 하비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키스를 하는 것뿐이다. 오직 그 방법만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미래에는 괴물의 공격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하야토가 하비에게 키스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두가 공격 준비를 위해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합동 공격으로 그 하얀 잎을 부술 수 있었다. 이제 하야토의 공격 차례였다. 그는 모든 힘을 그 일격에 쏟아부어 괴물을 쓰러뜨렸다. 에밀리는 하야토를 찾기 위해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도 괴물과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상자들은 귀가하는 길에 치료받고 있었다. 하야토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샬럿 박사도 그가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개밥을 먹고 있을 때 사쿠라와 카렌이 왔다. 그때 하야토가 깨어났다. 모두가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때 비탈리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로 반그룹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숲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비탈리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크로 반그룹은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탈리가 밖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쿠라가 다음 날 공연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번에 사용할 기계들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하야토가 나왔을 때 우연히 사쿠라가 카렌을 연구소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카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카렌에게 핸드로스를 주었고 이것이 그녀가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쿠라는 또한 다음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녀의 음악을 훈련할 것이다. 이제 그날이 왔다. 하비는 커튼을 열기 위해 발코니에 있다.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디아는 밖에서 경계를 서야 합니다. 크로 반그룹은 명절이라서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들은 슬레이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비탈리의 정신적 고문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야토와 에밀리가 함께 축제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레티아와 커플이 이너로 코스프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이너로 차려입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플은 에밀리에게 그 의상을 입어보라고 잊지 않고 말했고 그래서 하얀 허벅지를 가진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하야토도 그때 매우 당황했었다. 거기 있던 모두가 에밀리의 친밀함과 수줍음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 장면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기 때문에 잘라낼게. 그 장면은 모두 다시 촬영했고 동시에 유다도 왔다. 하야토는 그 직후 카렌을 보러 갔다. 그 소녀는 함드로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하야토는 그녀를 키스하며 격려했다. 하지만 사쿠라도 왔다. 준비를 하던 중 유다는 그에게 다가가 소녀의 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후 떠났다. 공연은 사쿠라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밖에서는 비탈리가 성공적으로 몰래 들어온 것 같다. 그녀는 소녀에게 이 안경을 착용하라고 격려하여 무대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노래가 끝난 후 사쿠라는 모든 이에게 카렌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녀가 너무 수줍어해서 몇 가지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쿠라의 격려 덕분에 소녀는 자신감을 되찾고 모두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때 소녀는 자신의 힘드로스를 부르고 두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소녀의 모습이 여기저기 퍼졌다. 물론 본부에서는 침입자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곳에 갇힌 사람은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 비탈리는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그녀는 기계들에게 승무원을 숨길 장소를 찾게 하고 있었다. 주거 지역에는 괴물들도 있었다. 레티아와 모두가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제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본부는 경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기계들은 전기 캐비닛을 공격하려고 했다. 카메라에 따르면 기계들이 먼지로 변했다. 하베이는 하야토 그룹과 군사 아카데미에 긴급 명령을 내렸다. 사쿠라는 명령을 받고 도시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모두에게 알렸다. 카메라를 보며 그들은 모든 것이 비탈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기계와 싸우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몰래 침입해 시스템에 접속했다. 도시 밖에서는 클라우디아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세 대의 비행기를 발견했다. 무적의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곳의 방어포는 그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비탈리가 실제 괴물의 형태와 힘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괴물들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행기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깥쪽의 흰 나뭇잎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들은 나와서 흰 나뭇잎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측면이 점차 줄어들었다. 하베이는 이제 지휘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나설 수 없었다. 하야토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 하베이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했다. 비탈리는 그로반 그룹을 구하러 왔다. 그들은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비탈리가 기계를 사용해 그들의 뇌를 극심하게 아프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학생들이 무적의 괴물과 싸우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었다. 하야토는 경비원들이 괴물과 맞설 준비를 할 때 선반 위에 있었다. 구금실로 달려간 소녀는 비탈리에게 공격당했다. 그들은 리자에게 가기 위해 방을 나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모든 문을 닫았지만 하베이는 그때 유다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비탈리를 돌봐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전의 지인이었거든요. 그로반 그룹 중 한 명이 너무 강했지만 비탈리는 여전히 그들을 계속 가게 하고 동료들을 떠나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코타가 이 컨트롤러로 그들을 조종할 거예요. 바로 그때 소녀가 컨트롤러를 부숴버렸어요. 부상당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도우러 뛰어가려고 했어요. 비탈리는 달려가서 리자의 자리까지 도착했어요. 이때 유다가 떠났어요. 그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이제 아타가 복수를 하러 왔어요. 하야토와 에밀리는 거대한 괴물의 소리에 공격받고 통제당하고 있다. 유다는 비탈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리자에게 총을 쐈다. 모든 것이 유다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쪽을 향해 총을 쏘아 비탈리를 죽였다. 하야토는 이러한 괴물들에 맞서 여전히 매우 약하다. 모두가 그 소리의 주파수에 멍하니 서 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나타났다. 리자는 그들의 노래가 그 성가신 소리를 없애줄 것이라고 말했다. 둘 다 함드루즈를 부르며 소리를 없애기 위해 노래를 계속 불렀다. 모두 힘을 되찾는 것 같다. 하야토도 마찬가지다. 그는 거대한 힘으로 가장 큰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비록 괴물은 패배했지만 보호막이 깨졌고 하야토도 에너지가 0%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괴물이 부활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총알을 발사하려 했다. 그 공격은 크로 반그룹에 의해 막혔다. 그들은 모두를 돕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이 힘은 단순히 그것을 이기기에 부족했다. 그 그룹의 한 소녀도 자신의 힘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괴물로 변형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다. 이제 그녀의 에너지는 매우 강하고 폭발하기 쉽다. 상황을 뒤집기 위해 그녀의 몸의 기능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야토는 꿈속에 있고 리자의 형태를 보고 있다. 그는 도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괴물의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비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공격하려던 순간 하야토가 그를 막았다. 하야토는 그의 방법이 그녀를 죽이지 않고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토는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녀 안에서는 항상 슬레이어가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죽도록 맞았다. 본부는 그녀가 폭발하기까지 3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야토는 마음속 깊이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다. 하야토는 공격하러 달려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도시도 꽃을 흩날리며 의식을 마무리하고 나와 내 동생은 개밥을 먹으며 영화를 끝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